인터플렉스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2.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회전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내년도에 그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이 바뀔 거라는 거 당분간 계속 이렇게 그 화면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뭐 건드릴 생각은 아직도 원가 회계 세력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852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15.7% 감소했고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7.5%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재고 증가는 재고 관리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56.6%나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하고 대손상각비를 별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2.5%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7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무려 78.9%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나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플러스 12.1%가 되겠어요. 이거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금액상으로 27.6%가 감소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12.7%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1.05로서 전년 동기 1.27보다 무려 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41억 3,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82.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억 7,600만 원 적게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낮다, 독일보다 엄청 낮다, 이런 뉴스를 한번 스루퍼 타임즈에서 소개했는데 노동 생산성은 생산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팔리지 않을 물건을 아까 그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많이 생산해 본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돈 버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간접적인 영향분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다. 노동 생산성도 원가 회계의 그 쇠뇌의 논리에 잠식되어 있는 거다. 점령당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들여다보면은 WCI 재고가 14억 8,200만 원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제품과 제공품은 감소를 시켰어요. 상품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구매해다가 이제 납품하는 건데 이게 그 37억 2,900만 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품 매출 수요 예측이 오차가 심하게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은 줄였고요. 상품 재고가 연말까지 줄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네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흐름을 이렇게 그 IMF로 그 공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 가지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데 원부재료 매입액은 또 별도로 잘 나와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는데 원재료 상황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업은 매입액을 어, 좀 자세히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40억 원을 매입한 거로 되어 있는데 비성분 매입액이 여기 이 1,049억 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8억 6,400만 원뿐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돼 있지만은 일부 소모품도 들어가 있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소모품이 약 한 8억 6,400만 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액을 여기다가 좀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원가에는 출고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여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원재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착품까지 다 들어가고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이게 왜곡이 되죠. 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성과가 왜곡되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를 PQ 아까 PQ가 아니고 그 재료비와 그 운영 비용으로 그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아까 그 앞장에서 했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원부재료 매입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6%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는 5.2%가 그 감소했습니다. 운영 비용을 12.7% 감소시켰고 그리고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이제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14% 줄었고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3.3%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61%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P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죠. 제조 원가 산출에 왜곡이 생긴다. 왜냐하면 제조 원가라는 게 여기에서 표현하듯이 총 제조 비용이나 제조 원가나 동의어로 생각해 주시고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기준이죠. 생산량 기준. 그래서 이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여야 되는데 이게 매입 재료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산 재료비하고 매입 재료비에게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만큼 성과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르게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매출원가가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지고 WCAI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내는 거죠.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729억 원대로 계산이 돼서 여기에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에 그 갭이 있어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결국 다르다는 얘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Q 생산 재료비에 또 갭이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BWCAI 원재료 포함해서 미착품 뭐 이런 것까지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매출 원가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회계 기준을 그렇게 가겠다면은 그렇게 가셔도 좋은데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성과 왜곡이 9억 3,100만 원만큼
저는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5%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도 6명이 감소했고, 그런데 인당 평균 임금이 6,200만 원 선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5.1% 하락할 것 같은데, 연말 이 정도 계속 나가면은 작년 매출보다 상당히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은 이것이 임금이 깎였다기보다도 보너스가 좀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잔업을 안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냐. 본봉을 깎지는 않을 겁니다. 외주 가공비가 18.6%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량도 많이 줄이긴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하고 제공품이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운반비는 거꾸로 크게 늘었어요. 124.2%나. 어, 뭐 효과적인 운송을 못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 비교를 해보면은 WCI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TOE 생산성 이게 21.6%나 그러니까 뭐 소요점 없이 얘기하면 22%가 하락을 했죠. 음,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은 떨어뜨렸어요. 크게 뭐 부채도 없지만 이자 부채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배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8.5배분이 되질 않습니다. 작년보다 엄청 수치가 내려갔죠. 나머지는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충분조건 논리 도표로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표현했는데 일일이 수정하기가 좀 귀찮아서 4분면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서 어, 인터플렉스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죠.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 입증 자료로는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으면 그것은 투명하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이 상승이 아니고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가격 하나뿐이 제시를 안 했거든요. 아까 메이백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55%나 되기 때문에 그 기타가 다른 것들은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마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FPCB니까 요게 이제 플렉시블 서킷 보드 요거 하나만 만드는 회사죠. 이게 수출 가격은 7.2%가 내려갔고 내수 가격은 9%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것도 아니고 하락을 했어요. 아니 상승을 했어요. 요것도 가중 평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한 이 원재료나 제품 판매 가격 추이로는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가격만 원재료 샘플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고 매입 비중도 12% 선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 검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제품 판매 가격은 하락 추론이 검증되지 않고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는 반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량으로 산출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긴 외부에서는 어려우니까 할 방법은 없고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기준으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어, 분기 정도 25% 업하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20억 정도 하게 되면은 계획은 한 58억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75억 8천만 원이 이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까처럼 상품이 27% 연말까지 상승한다고 보면은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을 안 하게 될 거다 이게요. 그런데 재고를 줄여라라는 압력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8억 원으로 3분기 영업이익 47억 원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아는 그 회계 담당자들은 재고를 줄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장한테 얘기를 해서 생산 더 하셔야 돼요. 재고 좀 늘려야 돼요. 이럴지도 모르죠. 아니 판매가 안 된다는데 영업에서 그러니까 하고 한 날 그 이 원가 회계는 생산과 이 판매 그 두 조직이 서로 싸움을 걸게 만드는 대립 관계를 만드는 거죠. 갈등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나라 그 이 좌우가 이 이념 논쟁에 의해 가지고 그 갈라져 가지고 싸우듯이 원가 회계라는 것은 에, 그 생각들 자기 입장이 다르니까 음, 노동 생산성을 올리라 그러면 공장장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계속 월급은 어차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노동 생산성을 따지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평가받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판매 쪽에서는 도저히 그 지금 매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생산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상품을 누가 구매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판매 예측을 영업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3분기까지. 그래서 상품 재고가 왕창 늘어났죠. 30억 가까이나.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루프 개념으로는 한 2,31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한 46억 원. 이렇게 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돈을 더 벌어보자 그러면은 생산하고 영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목표를 가지고서 합의를 해야 돼요. 재고 회전율을 우리 평가 지표로 해보자. 오나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 니들 항상 생산은 생산량 가지고 평가를 했고 영업은 뭐 판매량이나 뭐 이런 그 이거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니들이 싸우니 싸우지 않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로 해주면은 그걸 평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생산을 좀 줄이긴 줄이니까 이 제품하고 제공품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가 또 안 돼가지고 줄인 것도 있겠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다는 뜻은 판매를 통해서 상승하는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단지 재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감소한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또뭐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에, 결국은 재고 회전율은 올렸어도 영업이익은 내려갔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그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액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판매 가격이 문제겠죠. 판매 가격이 아무래도 그 내려간 것 같은데 공시된 것은 좀 뭐 상승한 거로 그래서 내수 수출 가격은 내려갔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수출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하면은 분명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시켰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그 하락을 인하가 됐다 그러면은 무효화 돼 버리는 거죠. 그 노력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 게 그런 또 그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이유를 또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약간 그 금액이 예가가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재고가 증가할 때는. 그래서 이 경우는 재고가 증가했을 때 상품 증가기 때문에 이 변동 이 차이액이 좀 작습니다.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거로 일단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보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스루퍼트 회계는 이렇게 좀 또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650원, 50원으로서 연초보다 1520원 상승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113%로 나름대로 양호하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코리아 서키트가 30.56%, 시그네틱스가 6.83%, 고려 아이언이 6%, 외국인이 5.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렉시블 프린트 서키트 보드를 만드는 인터플렉스 3분기 실적을 전형적인 중소기업 형태죠. 한 400명가량 되고 어, 이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지만은 중소기업들이 다 고전하고 있는 거로 요즘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